자, 이제 3강으로 왔고요. 여기서는 이제 우주 초기에 만들어진 원소들의 생성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1강과 2강에서는 주기율표의 이제 원소들의 주기성, 그리고 그 원소들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규칙성을 가지고 화학결합,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화학결합을 하는지에 대해서 배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원소들이 지금 가장 가벼운 원소 수소부터, 자, 그 다음 원소의 헬륨, 뭐 3번 리튬 이런 것들이 쭉 나열되고, 그 다음에 20번 칼슘까지 요런 애들을, 그러니까 화학적 성질이 같은 원소들끼리는 세로줄에, 그리고 이제 전자 껍질 수가 같은 원소들은 가로줄에, 같은 가로줄에 이렇게 나열하면서 만들어 놓은 표를 우리가 주기율표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원소들은 우리는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원소들이 118종이 있어요. 자, 118종 중에서 우리는 20번까지를 배우는 건데, 이 원소들 중에서도 지금 1번하고 2번 원소, 요 두 원소는 이 우주 초기의 빅뱅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 3강에서 배우는 거고요. 그리고 수소랑 헬륨이 우주 전체에서 봤을 때는 다른 원소들보다 얘네들이 거의 3대 1로 가장 많은 비율로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원소들의 질량비도 지금 첫 번째 나오는 원소 분석에 사용되는 스펙트럼, 요거를 분석을 해서 알게 된 거예요.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는 빛을 나누었을 때 나누는 색의 띠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웠던 것은 무지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지개 생각하시면 되는데, 무지개가 이제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빨주노초 뭐 파남보 이렇게 배웠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빛이 이 에너지에 따라서 색깔별로 나뉘어진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그런데 빨강 색깔 부분, 이걸 이런 식으로 에너지를 표현을 해보면, 자, 빨강 색깔 부분이 에너지는 작은 부분이고, 작아지고, 반대로 여기가 파장은 길어지는 부분입니다. 근데 보라색으로 갈수록 에너지는 증가하고, 반대로 파장은 짧아지는 그런 특성을 보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붉은색으로 갈수록 파장이 어떻게 되고 길어지고, 푸른색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 빛의 에너지는 진동수, 그러니까 빛이 와서 부딪히는 횟수예요. 진동하는 횟수에는 비례하고요. 많이 와서 부딪혀. 1초당 20번 부딪히는 것과 60번 부딪히는 거. 그러면은 1초당 같은 시간당 많이 부딪히는 것이 에너지가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동수에는 비례하고요. 파장과는 반비례한다. 자, 파장은 빛이 이동한 거리를 말합니다. 자, 파장이 1초 동안 이렇게 오는 애가 있고, 자, 파장이 1초 동안 똑같은 1초지만 이렇게 오는 애가 있어요. 자, 그러면 누가 에너지가 클까요? 당연히 얘는 지금 부딪힌 횟수니까 진동수가 큰 거죠. 그리고 파장은 여기 간격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파장이 짧아지죠. 여기서. 진동수가 커지면요, 파장은 짧아집니다. 그쵸?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같은 시간 간격에 같은 시간 동안 빛이 와서 많이 부딪히기 때문에 에너지는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진동수가 같은 시간 안에 진동수가 이게 한 번 반 부딪힌 거니까 진동수가 부딪힌 횟수가 작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파장이거든요. 그럼 파장은 긴 거죠. 진동수하고 파장은 당연히 반비례할 수밖에 없고, 에너지는 진동수를 따라간다. 에너지가 작은 겁니다. 자, 요런 게 기본적인 빛의 파장과 지금 진동수, 에너지와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파랑 색깔로 나타내는 거, 에너지는 진동수, 부딪힌 횟수와는 비례하고, 파장, 여기서 이제 왔을 때 파동과 파동 사이의 그 길이를 말합니다. 이 파장과는 반비례한다.
그래서 푸른색으로 갈수록 파장은 짧아지고 에너지는 증가한다. 파장은 짧아지고 에너지는 증가한다. 붉은색으로 갈수록 파장은 길어지고 에너지는 감소한다. 여기 에너지는 감소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스펙트럼의 종류에는 뭐가 있는지를 봤더니 크게는 두 종류예요. 크게는 이렇게 선 스펙트럼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연속 스펙트럼, 이렇게 크게는 두 종류고요. 선 스펙트럼이 방출 스펙트럼과 흡수 스펙트럼으로 나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방출 스펙트럼은 지금 여기 별이 있는데 별 주변에 기체가 있을 때 이 기체 자체적으로 가열이 되면 고온의 기체가 만들어져요. 그럼 이 고온의 기체에서 전자가 이동할 때 특정 파장의 빛을 방출하면서 내보내는 선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컬러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별 주변에 저온의 기체가 있을 때 이 저온의 기체에서 에너지가 여기 뒤에서 오는 에너지를 이 저온의 기체가 빨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빨아당기면 흡수를 하게 되죠. 그만큼. 근데 그 흡수된 에너지만큼 검은 색깔로 구멍이 뚫린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 그 특정 파장, 여기 오타가 있네요.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하여 나타나는 선. 그러니까 특정 파장의 빛은 그 부분의 에너지를 말합니다. 특정 에너지를 흡수한다. 여기 이제 검은 선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방출선은 컬러, 이렇게 컬러로 선으로 나타나고, 흡수선은 이렇게 검은 선으로 마치 구멍이 뻥뻥 뚫린 것처럼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연속 스펙트럼인데, 이거는 고온의 별에 이제 기체를 거치지 않고 올 때, 직접적으로 관측이 될 때 고온의 별에서 모든 파장의 빛입니다. 모든 파장의 빛. 네, 그래서 마치 연속으로 보이는 스펙트럼을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는요. 여기 만약에 이 별이 태양이라고 하면 태양이라고 하는 별이 있을 때 주변에 항상 기체가 있죠. 태양 주변에 이렇게 기체가 감싸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구에서 이렇게 태양에서 오는 빛을 이렇게 관측을 하면요. 태양에서 보내는 연속 스펙트럼도 도착을 하지만 주변에 있는 기체는 어차피 태양보다는 저온이기 때문에 태양의 중심부보단 저온이죠. 그죠? 그러면 이 태양에 있는 모든 파장의 빛이 오다가 이 저온의 기체를 거치면서 이렇게 검은 부분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지구에서 볼 때는 스펙트럼이 연속 스펙트럼과 항상 그 흡수선이 같이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게 두 개가 같이 나타나요. 이게 좀 일반적으로 우리가 별을 관측하면 보통 연속 스펙트럼에 그 별의 주변에 이제 대기를 이루고 있는 기체가 있거든요. 그 기체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소라든가 헬륨이라든가 이런 기체들이 있을 때 그 기체들이 기체들마다 이제 이렇게 흡수하는 에너지가 다르기 때문에, 흡수하는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그 패턴이 약간 다르게 섞여서 흡수선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의 흡수선과 헬륨의 흡수선은 다릅니다. 다른데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수소의 선과 헬륨의 흡수선이 마치 섞여서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볼 때 이렇게 통과돼서 오면 이 흡수선 안에는 이 선의 위치를 분석을 하면 이 안에 수소도 들어있고 헬륨도 들어있고 뭐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혼합되어 보인다라는 겁니다. 선의 위치별로. 자, 그러면 왜 선이 나타나냐? 여기 앞에서 우리가 이 전자 배치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전자 껍질 이론을 우리가 보호의 원자 모형이라고 배웠습니다. 자, 보호의 원자 모형에서는 각각의 이제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궤도가 있다 그랬죠. 이 궤도가 전자 껍질이었는데 이 전자 껍질은 각각의 이제 제일 안쪽 껍질과 바깥쪽 껍질로 감에 따라서 에너지 준위가 존재를 합니다. 근데 에너지 준위는 어려운 말이 아니라 에너지 준위가 존재하는데
이거는 자 에너지의 레벨이라 그랬죠. 에너지의 값이라고 했습니다. 에너지 레벨인데 얘네들이 불연속적이라고 했어요. 불연속적이어서 껍질마다 특정 에너지 값이 존재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가장 안쪽 껍질이 에너지가 10이고 그 위에 껍질, 더 원자 핵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에너지가 증가하는데 바깥으로 나가면 에너지가 예를 들어 50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가열된 기체는 에너지가 전자가 이렇게 바닥 상태에 있지 못하고 들떠 있어요. 그러면은 전자가 여기 1번 위치에 있다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빛을 방출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컬러선이 나타나는 거예요. 각각의 선에 따라서. 그래서 40만큼의 에너지가 방출이 되고, 근데 이 전자는 두 번째 껍질에만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세 번째 껍질에도 갈 수 있고 네 번째 껍질에도 갈 수 있으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내려옴에 따라서 각각의 선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요 에너지가 예를 들어서 뭐 1번 에너지다라고 하면 여기 지금 빨강 색깔 선의 에너지가 작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얘가 1번 선이 나타나는 거고 얘가 2번이라고 하면 여기에 선이 나타나는 거고 얘가 에너지가 제일 크면 이쪽에 3번 에너지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자들은 전자 껍질에서 가장 안쪽에 있는 전자가 뭐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네 번째 껍질을 다 갈 수가 있는데 그러면 걔네들이 가열이 되면은 이렇게 전자가 들뜨는 거예요. 첫 번째 껍질로도 가고 두 번째 껍질로도 가고 이렇게 들뜨다가 들떠 있는 상태에서 고온이 된 상태에서 그렇게 있지 못하고 에너지를 방출해서 안정해지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요 껍질과 껍질 사이에 에너지 차이값만큼을 방출하면서 이제 전자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이렇게 전자가 이동하는 과정, 떨어지는 과정에서 이런 식의 빛을 방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첫 번째 껍질에 있던 저온의 기체는 밑에 있는 1번에 이제 바닥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주변에 이제 에너지가 큰 별이 있을 때 그 에너지를 흡수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흡수하는 과정에서 얘는 40만큼, 여기가 10이고 50이면 에너지를 40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죠. 흡수하면 그 부분이 여기가 아까 1번이라고 했으니까 1번 부분이 구멍이 뚫린 것처럼 그 부분의 에너지가 마치 이렇게 파먹은 것처럼 이런 식으로 검은 색깔 부분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첫 번째 껍질에 있던 전자가 여기 두 번째 껍질로 에너지를 흡수해서 올라가면 이 부분에 마치 검은 색깔 나타나고 세 번째 껍질로 이 전자가 올라가면 여기도 세 번째 껍질 이런 식으로 그 부분의 에너지를 저온의 기체가 먹으면서 그 에너지를 흡수한 부분만 이렇게 검은 색깔로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방출 스펙트럼에서 전자가 이동할 때 방출 스펙트럼은 지금 높은 준위에서 에너지가 높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로 이동할 때 그 차이값만큼을 흡수하는 거고요. 방출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낮은 준위에서 높은 준위로 올라갈 때 그 에너지 차이값만큼을 흡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선의 위치가 똑같죠. 선의 위치가 똑같다는 거는 여기서 지금 가열된 기체 또는 고온의 기체라고 하는 건데 얘는 고온의 기체가 에너지를 방출한 거고 얘는 저온의 기체가 에너지를 흡수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요 기체의 종류가 똑같다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수소 기체라고 하면 얘도 수소 기체인 것이죠. 그쵸? 근데 온도가 다른 거예요. 가열이 되어서 이미 고온이 된 수소는 이런 식으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 것이고요. 주변에 별이 있는데, 자, 고온의 별이 있는데, 요 별 주변에 있는 별 주변에 있는 수소는 별보다는 저온인 거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 고온의 별의 에너지가 이 저온의 수소를 통과해서 오면서 관측되는 거는 이 고온의 별에 의한 연속 스펙트럼과 저온의 수소가 이 에너지를 흡수해버린 흡수선이 같이 동시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선의 패턴은 같은 원소라면 선의 위치가 똑같다는 거예요. 이 얘기예요. 네. 자, 그래서 별빛의 스펙트럼을 분석을 하면요.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들의 종류도 알 수가 있고요. 질량비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소 종류가 같으면요. 위치가 같다 그랬죠. 원소 종류가 같으면, 그러니까 이 고온의 기체든 저온의 기체든 그 기체를 구성하는 원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 기체를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가 같으면 스펙트럼에서 선의 위치가 같고요. 간격이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위치, 간격, 그 다음 패턴이라고 하나요? 간격. 요런 게 같습니다. 개수가 같겠네요. 그쵸? 선의 위치랑 간격, 개수 등이 일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선의 위치로서 원소의 종류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소 질량비는 이제 선의 두께를 가지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질량비는 선의 두께, 선폭을 가지고 질량비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요, 이 질량비가 원소들의 밀도, 구성하는 원소들의 밀도라고 표현되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단위 부피당 질량이니까 밀도가 같은 부피당 질량비, 이건 밀도비, 질량비,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이는 거고요. 그리고 함량비라고도 표현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 단어가 다 같은 말이다라는 걸 아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 태양의 스펙트럼, 태양을 관측을 하면요. 바탕은 연속적인 바탕인데, 여기에 이렇게, 선이 이런 식으로 뻥뻥뻥 뚫려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처음 발견한 과학자가 프라운호퍼라고 해서 프라운호퍼선 또는 호퍼선이라고 하거든요. 요걸 분석을 하면 태양의 대기에 수소, 헬륨, 나트륨 등이 구성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소의 대기, 태양의 대기죠. 태양의 대기 성분 원소를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게 흡수 스펙트럼은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연속 스펙트럼에 검은 선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는 요 패턴이에요. 하나, 둘, 세 개, 네 개. 그러면 방출 스펙트럼에서 동일한 원소일 경우에는 흡수선과 방출선의 위치가 같습니다. 탄소면 요런 패턴을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요런 패턴으로 이제 얘가 흡수선, 방출선 이건 거죠. 그러면 흡수선일 때는 저온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방출선일 때는 이 기체가, 이 원소들이 고온 상태에서 전이가 됐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수소랑 탄소가 섞여 있게 되면은 요 선의 위치가 이렇게 그대로 이제 겹쳐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소의 이 선이 탄소 위로 겹쳐지면서 수소의 선의 개수 간격이 변하지 않고요. 탄소의 선의 개수 간격이 변하지 않은 상태로 두 개가 섞여 있게 된다. 그러면 그 선의 위치를 쭉 분석을 하면 어떤 원소들, 뭐 이런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11페이지로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주 초기 원소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방법을 전자기파, 즉 빛을 분해해서 나타나는 이 선의 위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죠, 그죠? 그런데 우주 초기에 이제 원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주 초기 원소는 수소랑 헬륨 요 순서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원소들 우리 물질의 구성 입자 이제 원자를 보면은 지금 원자가 하나의 덩어리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원자 안에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고 그 원자 핵은 또 양성자와 중성자로 나뉘게 되죠. 그리고 또 양성자, 중성자는 또 뭐로 이루어져 있냐면 쿼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입자들에 대해서 이제 쫙쭉 분해를 해봤을 때 물질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그쵸? 원소 또는 원자라고 쓰겠습니다. 이거 입자를 분해를 해야 되니까.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이 원자는 가운데에 원자 핵과
이 주변에 전자로 이루어져 있죠.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원자 핵을 다시 분해해 봤을 때 지금 하얀 색깔을 이제 쿼크 종류 중에서 UU, 업쿼크로 보시면 되고, 이 초록 색깔을 D로 봤을 때 이 빨강 색깔 입자는 얘가 양성자구나, 양성자고, 이 회색은 중성자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양성자를 이루는 입자, 중성자를 이루는 입자는 요거 지금 UUD라고 표현을 한 것들은 바로 쿼크라고 하는 가장 작은 입자가 되겠습니다. 쿼크는 종류가 원래 되게 많은데 여기서는 업쿼크하고 다운쿼크만 아시면 되고요. 양성자는 UUD, 3개의 쿼크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중성자는 UDD, 이렇게 3개의 쿼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지금 다양한 입자들 중에서요. 기본 입자라고 해서 이제 빅뱅이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만들어지는 입자가 요 전자와 쿼크입니다. 그래서 기본 입자라고 부르는 거는 물질의 기본 단위로서 더 이상 정말로 분해할 수 없는 입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전자와 쿼크입니다. 그리고 전자는 기본적으로 음전하를 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양성자, 중성자는 3개의 쿼크가 모여서 만들어진 게 양성자와 중성자입니다. 그래서 양성자는 위에서 썼지만 UUD로 이루어져 있고요. 중성자는 UDD, 이렇게 3개의 쿼크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양성자는 전기적으로 양전하를 띱니다. 그러면은 중성자는 말 그대로 중성, 전기적으로 중성이겠죠. 자, 근데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가 또 결합해서 만들어진 입자고요. 원자핵은 전기적으로 이 양성자 때문에 양전하를 띠는 거예요. 근데 원자는 원자핵과 또 전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 총 개수랑 양성자 총 개수가 같은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양성자 수가 이제 번호를 결정을 하는데 원자 번호를 결정을 하죠. 그래서 양성자가 예를 들어서 3개다. 그러면 전자 총 개수도 3개다. 이런 식으로 개수가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주 초기에 이런 원소들이 어떻게 생성됐는지 과정을 이렇게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주가 처음 탄생이 된 것은 바로 138억 년, 이게 이제 우주 나이죠.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고요. 138억 년 전에 아주 작은 고밀도의 한 점에서 폭발이 일어나서 우주가 탄생했다. 이게 바로 빅뱅 우주론입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우주가 계속 팽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다시 시간을 과거로 되돌리면 한 점이 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아이디어에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 가설이 말도 안 된다고 했었지만 지금은 모든 과학적 증거가 요 빅뱅 우주론이 맞다라는 것을 이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는 지금도 계속 팽창하고 있다라는 가설이고요. 그리고 우주에서 여기서 이제 원소, 이제 초기의 원소, 수소하고 헬륨의 생성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138억 년의 빅뱅이 일어나고 나서 자,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이 바로 A 사건인데 A 사건은 기본 입자 생성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A의 생성된 입자에다가는 여기서 기본 입자가 생성됐는데 이 기본 입자에는 누가 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자와 쿼크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전자 쿼크는 질량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죠? 이 쿼크하고 전자는 질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요 한 점에서 하나의 점에서 폭발할 때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방출되게 되는데 이 에너지가 바로 전자와 쿼크 그리고 빛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쿼크랑 전자는 질량을 가진 입자이기 때문에
우주 탄생 초기에 에너지가 곧 뭐로 바뀌었다. 질량을 가진 입자로 바뀌었다. 그리고 이 빛 자체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질량과 에너지로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초기에는 이 에너지 자체가 질량으로 바뀐다. 그 나중에는 이 사건을 아인슈타인이 에너지가 mc 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상호 변환이 가능하다라는 가설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질량으로 바뀔 수도 있고 이 질량이 에너지로도 바뀔 수 있다라는 가설이 있는데 요게 이제 빅뱅 초기에도 이 에너지가 질량으로 다 바뀐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나머지는 빛으로. 빛도 에너지니까 이런 식으로 나뉘어지게 됐고요. 이게 바로 기본 입자입니다. 지금도 전자와 쿼크는 기본 입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가장 그러니까 원자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입자다라는 뜻이에요. 기본 입자. 자,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전자하고 빛은 이 우주 내에서 계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산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불투명한 우주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불투명한 우주. 우주가 지속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지속이 되냐면 여기 보면 원자가 만들어지는 시점까지 계속 불투명한 우주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불투명한 우주는 바로 빛과 이 질량을 가진 전자가 서로 이제 서로 부딪히면서 불투명해지는 거죠. 그리고 쿼크는 얘네들이 이제 합쳐지면서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들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사건이 바로 양성자와 중성자의 생성이에요. 자, 여기 보면 두 번째 사건이죠. 첫 번째 사건이 기본 입자가 만들어졌고, 자, 전자는 전자대로 누구랑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빛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전자는 그냥 따로 놀고 있습니다. 빛하고 놀고 있고, 이 쿼크가 합쳐져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건으로 만들어진 입자는 바로 양성자와 중성자예요. 얘네들은 처음에는 에너지가 굉장히 높을 때였기 때문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1대1로 만들어져서 서로 이제 상호 변환이 가능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기도 해요. 중성자가 양성자가 되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양성자의 구성 물질이 지금 UUD라 그랬죠. 중성자가 UDD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재료가 똑같아요. 비율만 다르죠. 재료가 똑같으니까 에너지가 높을 때는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기도 하고 중성자가 양성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대1을 유지를 하다가 얘네들이 질량이 더 큰 거는 지금 중성자가 질량이 더 커요.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우주의 온도는 내려가기 때문에 낮아지기 때문에 우주가 식으면서 중성자가 양성자로 되기는 쉬워요. 그러니까 질량이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변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는데 주변의 우주의 온도가 내려가게 되니까 어려워지죠. 그러면 양성자, 중성자가 1대1로 유지가 되다가 온도가 식으면서 7대1의 비율로 바뀝니다. 자, 그때 양성자, 중성자가 2대2로 결합을 해서 우주가 식었을 때 양성자가 더 많아진 시점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2대2로 결합을 해서 만들어진 입자가 바로 헬륨이에요. 헬륨 원자 핵인데 요때가 바로 이제 언제냐면 시간이 중요해서 여기는 써야 됩니다. 여기는 빅뱅 후 3분이 되는 시점에 헬륨 원자 핵이 생성이 됩니다. 얘가 생성되고요. 그러면 헬륨 원자핵은 양성자 두 개가 합쳐진 거라는 거 알겠는데 그러면 수소는 누구냐? 수소 원자핵은 수소 자체가 양성자를 의미를 해요. 양성자 자체가 수소 원자핵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얘가 더 숫자가 많았다 그랬잖아요. 7대1로 양성자가 남으니까 이 양성자는 그대로 수소 원자핵이고요. 그럼 얘가 양성자 두 개랑 중성자 두 개가 결합한 물질이 바로 누구냐? 헬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헬륨 원자핵. 그래서 얘네들의 개수비가
수소 원자 핵이랑 헬륨 원자 핵을 개수비로 비교하면 12대 1이고요. 12대 1이고 이것을 질량으로 하면 헬륨이 지금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니까 질량으로 하면 이게 잠깐만요. 개수를 쓰고 질량으로 하면 얘가 12대 4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헬륨 원자핵 하나에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질량이 4가 돼서 12대 4면 질량비는 3대 1이 된다. 이렇게 해서 질량비를 이제 잘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양성자, 중성자가 7대 1로 바뀌었고 그때 수소 원자핵이랑 그다음에 헬륨 원자핵의 개수비가 12대 1이고 질량비가 12대 4다. 12대 4를 약분하면 3대 1이 되는 거죠. 얘가 3대 1이랑 같은 거죠. 이렇게 해서 요 비율은 정말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꼭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언제 시점이냐면요. 지금 C인데 세 번째 사건인데 얘가 빅뱅 후 3분 시점입니다. 빅뱅 후 3분 시점에 지금 여기 파랗게 칠하는 일이 다 벌어진 거예요. 요 사건이 요렇게 빅뱅 후 3분 시점에 요 사건들이 벌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이게 우주가 점점 이렇게 됨에 따라서 지금 온도를 보시면요. 온도가 점점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도가 점점 초고온에서 온도는 점점 감소하고 있어서 처음에 거의 1000조 켈빈에 해당되는 온도가요. 쭉 내려가서 3000 켈빈까지 식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때는 이제 시간은 언제냐면 빅뱅 후 38만 년. 이 되는 시점에 3000 켈빈까지 온도가 내려가게 되면은 이때는 이제 지금 돌아다니고 있던 전자들이 이 원자 핵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만들어지는 입자가 수소 원자, 그 다음에 헬륨 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빅뱅 후 3분 요 시점에는 지금 양성자 자체가 수소 원자 핵이고 그 다음에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가 헬륨 원자 핵이잖아요. 그럼 핵은 둘 다 원자 핵은 플러스를 띠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전자는 전자대로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우주 온도가 내려가게 되면은 전자들의 운동성이 내려갑니다. 얘네들의 속도가 느려져요. 그래서 이 원자 핵이 전자를 이렇게 붙잡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수소 원자는요, 이렇게 처음에 양성자가 하나가 있는 상태인데 주변에 있는 전자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합쳐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얘가 이제 수소가 되는 거고 수소 원자가 되는 거고 헬륨 원자는 이렇게 양성자가 2개죠. 양성자가 2개. 자, 헬륨 원자는 양성자가 2개, 중성자가 이렇게 2개가 있는 요런 원자 핵을 가지고 있었는데 전자 2개를 이렇게 데리고 와서 주변에 돌아다니고 있던 전자들을 딱 붙잡는 거죠. 그래서 헬륨 원자가 됩니다. 그래서 원자 핵일 때는 H+, 그다음에 He2+ 이런 식으로 양이온인 것처럼 표현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수소 원자, 헬륨 원자는 원소 기호로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빛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전자랑 이렇게 부딪히면서 산란을 일으키고 있었고 이 빛과 전자 때문에 우주가 불투명했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헬륨 원자, 수소 원자가 만들어진 시점부터는 빛이 붙잡히니까 우주가 투명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빛이 산란되지 않고 투명한 우주가 되었다. 이제 언제 시점이냐면 요 D 시점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진 시점은 괄호를 3분 이렇게 채우시면 되고요. 여기는 38만 년 되는 시점부터는 빛이 직진했다. 투명한 우주가 됐고 전자가 이제 원자핵에 붙잡히다 보니까 빛이 전자랑 부딪히지 못하고 이렇게 직진으로 퍼져나가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고요. 이 빛이 지금 우리가 관측할 때는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는요.
우주 배경 복사는 지금 빅뱅 후 38만 년 요 시점에 퍼져나간 빛이에요.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가 만들어진 시점은 빅뱅 후 언제다? 38만 년. 네, 생성됐다. 생성됐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사방으로 퍼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현재 이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을 해도 모든 방향에서 관측이 됩니다. 그리고 우주 배경 복사가 모든 방향에서 관측이 되는데 지금 우주가 점점 식으면서 이게 전자기파가 이렇게 늘어진 우주가 이렇게 빛이 왔다면 우주가 식으면서 점점 우주 공간 자체가 넓어지면서 이런 식으로 빛이 늘어져서 온 거기 때문에 전자기파가 점점 길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전파 영역에서 전파가 전자기파, 빛 중에서는 가장 파장이 길거든요. 그래서 파장이 매우 긴 영역에서 관측이 된다는 거. 요 세 가지를 좀 우주 배경 복선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볼게요. 빅뱅 후 3분에는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양성자는 이제 그대로 뭐가 되는 거예요? 수소 원자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양성자 2개랑 중성자 2개가 결합하여 누가 만들어지는 거냐면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양성자, 중성자가 7대1이 되는 시점입니다. 위에가 7대1, 아래도 7대1이고요. 여기 중에서 이렇게 두 개, 여기 지금 이렇게 묶였죠. 두 개,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가 결합을 하면 이게 곧 누구다? 헬륨 원자핵이 됩니다. 자, 양성자는 우리가 기호로 앞으로 프로톤이라고 쓸 거고요. 중성자는 뉴트론이라고 해가지고 N이라고 쓰는데 얘네들의 질량은 이 입자 하나당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1이라고. 상대적인 질량이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은데 중성자가 약간 더 질량이 큽니다. 자, 그래서 거의 1대1인데 그러면은 얘네들은 이렇게 결합하게 되면 여기 있는 애들은 개수 하나당 질량이 되니까 이거 다 하나씩 차지하는 거죠. 질량을. 양성자가 하나, 둘, 하나. 그럼 여기가 지금 개수가 12개가 되면은 질량도 12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헬륨 원자핵은 이게 총 입자 개수가 4개니까 자, 지금 요거 헬륨 원자핵 하나당 지금 보면은 수소 원자핵이 12개. 그다음에 헬륨 원자핵이 하나인데 지금 수소는 질량 입자 하나당 하나를 차지하는 거고 얘는 이거 하나당 질량의 4를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위에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수비가 되고 그러면은 질량비로는 수소 하나당 질량이 1이니까 그대로 12가 되고 헬륨 하나당 질량이 4니까 4가 돼서 12대 4가 되는 거예요. 약분하면 질량비는 몇 대 몇이 된다? 3대 1이 됩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거는 빅뱅 후 3분. 양성자, 중성자가 7대 1이 되는 시점에 수소 원자핵, 그 다음에 헬륨 원자핵이 개수비로는 12대 1, 그 다음에 질량비로는 3대 1. 그래서 현재 우리가 스펙트럼 분석을 하면 요 가설에 따라서 그대로 요 질량비가 3대 1로 관측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거는 가설이고요. 여기서는 가설이고 실제 관측을 하면 이 관측 값이 이 가설을 뒷받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가설이 맞다라는 것이 증명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자핵의 생성 과정은요. 요거는 이제 조금 이제 심화 과정인데 양성자 하나에다가
지금 중수소라 그래갖고 양성자 하나랑 지금 중성자가 합쳐진 상태에서 양성자가 합쳐지고 그 다음에 중성자가 합쳐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중수소인데 여기다가 중성자가 먼저 합쳐지고 그 다음에 양성자가 합쳐지면 헬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이 수소인지 헬륨인지는 무엇으로 구별을 하는 거냐면 이 양성자 개수로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양성자가 1개죠. 그러면 수소인 겁니다. 이 양성자가 2개죠. 그러면 헬륨인 거예요. 여기도 양성자가 2개죠. 양성자가 2개니까 헬륨이 되는 겁니다. 자, 중성자 개수로 이 원소의 종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양성자 개수로 원소 종류를 따지는 거고, 여기도 보면은 얘가 수소인 이유가 여기 지금 양성자가 하나이기 때문이고요. 얘가 아까는 이제 헬륨이었는데 여기 중간 입자가 얘는 삼중수소인 이유는 여기가 양성자가 하나인데 중성자가 먼저 와서 결합을 했기 때문에 중수소, 삼중수소를 거쳐서 헬륨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개의 차이점은 여기 중간 입자, 중간에 거쳐가는 입자가 여기는 수소에서 헬륨이 됐다가 헬륨이 되는 거고요. 이 과정은 수소에서 삼중수소, 뉴트론이 먼저 붙었으니까 삼중수소가 되고 나서 헬륨이 된다.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요거는 헬륨 원자핵의 생성 과정, 2가지 과정이 모두 둘 다 가능하다라는 것이 입증이 됐고, 요거는 약간 심화 과정으로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성 원자 생성이 되게 중요한 사건이죠. 자, 요 사건에서는 빅뱅 후 38만 년에 우주 온도가 3000켈빈으로 낮아지면서 요 숫자들 중요합니다.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을 하면서 중성 원자가 생겼다. 이때 우주가 투명해지면서 이 물질은 전자를 말하는 거예요. 전자로부터 빛이 분리되어서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갔는데 이 빛을 우리가 우주 배경 복사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요 그림이 문제 잘 나오죠. 그래서 불투명한 우주, 그럼 여기 시점으로 여기는 38만 년 이전을 말하는 거고요. 이 기점이 여기가 요 기점이 38만 년 이전이고 여기는 투명한 우주가 된 거는 38만 년 이후가 됩니다. 그래서 불투명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빛과 이 전자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산란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여기는 투명한 우주에서는 이 전자가 붙잡히면서 빛이 직진하여 나갈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빛을, 직진한 빛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우주 배경 복사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는 처음에는 이제 지구의 지표에서 관측을 하다가 위성을 날려보내고 나서부터는 이제 우주에 있는 위성에서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을 합니다. 자, 관측을 하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얘네들이 다 전파 영역에서 관측이 되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모든 방향에서 관측이 되고, 전파 영역, 모든 방향.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여기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균일하지 않다. 얘네들이 균일하지 않다라는 것도 위성을 통해서 자세하게 관측을 하니까 나타났던 사건입니다. 어떤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구 지표에서 관측을 할 적에는 이 우주 배경 복사가 균일하게 관측이 됐었는데 이걸 위성을 쏴서 우주에서 더 정밀하게 관측을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불균일하더라라는 거를 알아내게 된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우주 팽창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건데요. 우주 팽창은 지금 현재는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이 완전히 받아들여지고 있는 가설이고요. 외부 운하를 처음에는 관측을 했을 때 이 허블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관측을 했고, 이 허블 대부분 외부 운하로부터 적색 편이라고 하는 현상을 관측을 합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만약에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은하는 별빛을 관측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별빛의 스펙트럼을 관측을 했을 때 정지 상태라면 여기 맨 밑에 있는 스펙트럼에 여기 파장으로 관측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가까운 은하와 멀리 있는 은하를 관측을 했을 때 얘네들이 조금씩 붉은색 쪽으로 파장이 치우치는 현상을 관측을 한 거예요. 자, 그랬는데 가까운 은하보다는 더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이 적색 편의 현상이 심해지더라. 자,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적색 편의 현상이 심해지더라. 그럼 적색 편의 현상은 언제 나타나는 거냐면 이 관측자 입장에서는 멀어질 때 적색 편이 나타나는 거예요. 가까워지면은 청색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적색 편의가 심해지더라. 그래서 이 적색 편의를 이 패턴을 속도로 변화를 하게 되면 후퇴하는 속도를 바꿀 수가 있는데 후퇴하는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은하들이요. 처음에는 요거를 관측을 했을 때는 두 가지 가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은하가 스스로 멀어지는 거냐 아니면 공간이 팽창하는 거냐라는 거죠. 이 은하가 멀어지긴 하는데 은하가 서로 멀어집니다. 은하 사이가 멀어지는데요. 후퇴하는데 얘가 은하가 스스로 멀어지냐 아니면 두 번째는 공간이 팽창하는 거냐 이 두 가지를 놓고 또 고민을 하게 돼요. 자, 그럼 만약에 스스로 멀어지면요. 이렇게 일정한 패턴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쵸? 이 점들이 이렇게 불규칙하게 나타나야 돼. 이런 식으로. 은하마다 다 속도가 다르게. 그쵸? 그런데 이걸 다 분석을 해봤더니 어떻게 되더라? 이런 식의 굉장히 규칙적인 선이 하나 나타나는 거예요. 거리에 따라서 후퇴 속도가 정비례하게 멀어진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은하 스스로 멀어진다라고 해석을 하기보다는 공간이 팽창하고 있구나. 두 번째로 해석을 하는 것이 맞죠. 그래서 얘가 우주 팽창의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됐습니다. 네, 이게 자, 그래서 허블이 관측한 이 적색 편의 현상. 적색 편의 현상은 우주가 이제 은하들이 멀어질 때 관측이 된다 그랬죠? 적색 편의 현상은 멀어질 때. 은하가 멀어질 때 관측되는 현상인데 이 은하가 멀어질 때 관측되는 이 현상이 바로 우주 팽창의 증거이고 근데 요거 외부 은하 하나하나를 관측해 가지고는 요거를 이제 은하가 멀어지는 게 공간 팽창이라고는 볼 수 없는데요. 이 은하를 수만 개를 연구를 해서 이 패턴을 연구를 했더니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빨리 멀어지는 현상, 이 정비례하는 현상이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어서 공간이 팽창하고 있다. 즉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주 나이 계산하는 거 있죠. 아까 138억 년이라고 했는데 우주 나이는 요 기울기가 바로 허블 상수거든요. 허블 상수인데요. 기울기가 그럼 H는 R분의 V잖아요. R분의 V. 그죠? 자, R은 거리고요. 얘는 속도입니다. 자, 거리분의 속도는 시간분의 1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거리분의 속도는 왜냐하면 시간이 속력분의 거리이기 때문에 거리분의 속도가 이 상수 자체가 시간분의 1입니다. 이 시간이 바로 곧 우주 나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나이는 허블 상수 분의 1로 계산을 합니다. 허블 상수, 그러니까 즉 이거 기울기죠, 그죠? 허블 상수는 요 그래프의 기울기인데 이 기울기 분의 1로 우주 나이를 계산했더니 지금 현재는 우주 나이가 얼마로 계산된다? 138억 년으로 계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허블 상수는 이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더 정교하게 관측이 됨에 따라서 허블 상수 계속 변해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138억 년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팽창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